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생생한 북한 소식 그리고 국제 소식 등 기타 등등을 차분하게 알려주는 시간, 묘향 찻집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영종 센터장님 함께 했는데, 자, 오늘 들고 오신 이슈가 참 재미있네요. 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납치 일본인 가족을 만났다고. 네.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네. 일본 도쿄로 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기시다 우미오 총리를 이제 만났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뭐 만났는데 그 정상회담 일정이 저희 입장에서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미국 일본 간의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기시다 우미오 총리랑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네. 피해 가족, 납치 피해 일본인 그 가족들이 네, 협회가 있죠. 예. 같이 가서 30분 정도 만났어요. 그 자리에? 네, 30분 정도 만났어요. 별도로 이제 영빈관에서. 네, 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사실은. 북한이네, 결국은. 네. 결국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뭐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네. 일본 자체가 이 납치 일본인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정말 집요한 그 관심. 뭐 그렇죠. 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일본말로 곤조라 그러나요? 건조. 혼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정말 이 납치 일본인을 어떻게든지 실상이 어떤지 알아내고 해결하고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렇죠. 그 의지만큼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납치자 문제 뭐 저도 여기 와서도 많은 그런 일본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밝힐 수가 없어요. 일단 뭐 탈북민들은 그 문제 접근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북에 있을 때 특히나 뭐 이게 그 요코다 메구미라고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거는 많이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 몰라요. 일단은 북한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부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다시피 했고요. 네. 납북자 또 북한에 얽매여 맞아요.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뭐 외면하고 뭐 탈북자분들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약간 좀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도 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이슈화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그 평양에서 뭘 어떻게 했다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회담을 하고 이랬지만 납북자 또 탈북자분들의 북한의 가족들 네. 또 이산가족, 국군포로 네. 이산가족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 딱 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네. 그거 외에 너무 철저하게 외면한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요.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기록 보면 볼턴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아베 총리가 그 트럼프한테 너 김정은이 좀 이따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납치 일본인 문제를 꼭 좀 제기해달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 얘기를 김정은한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다르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이게 보면은 이번에도 메구미 모친 등을 만났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장소에 납치 피해자의 그 가족들을 데려다 놓는 것도 참 좀 경이적이기도 하고. 예, 저는 그 요코다 메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에 네. 중학교 3학년 뭐 13살일 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실종이 네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엄마죠. 요코다 사키에 씨. 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잘 아시잖아요. 네. 이분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백악관이 이제 면담한 뒤에 별도의 이제 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 자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표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시다 총리를 지원하고자 면담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깊은 위로의 말을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역사의 가오를 바로잡고 실종된 일본인 12명에 대해 완전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일단 그
김혜경이던가요? 네. 그 요코타 메구미 딸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또 남편분은 또 우리 그또 납북되신 분이죠. 네, 김명철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저는 좀 우아하긴 했었는데. 네, 저도 한때 이제 요코다 메구미 분 이 사건을 이제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일본 외무성이 초청을 해가지고 네네네. 요코다 메구미가 실종된 장소인 그 니가타, 네. 그 요코다 메구미가 살던 집, 네. 학교, 그다음에 그 납치 장소인 그 니가타 해안까지도 직접 가본 적이 아 역시 있습니다. 니가타 동해안 쪽이구나. 예, 니가타가 이제 원산하고 맞아요. 마주보고 있지 마주보고 있죠. 않습니까? 예. 근데 가보니까 일본이 정말 그 요코다 메구미 사건 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놨는지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기자가 요코다 메구미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일본 경시청의 형사가 네. 그 저를 이제 대동해서. 예, 설명하러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 조사관은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오. 근데 니가타의 그 중학교에서 네. 배드민턴을 하고 하고 친구랑 둘이 이제 와가지고 집에 오다가. 집에 오다가 이제 친구는 집으로 가고 네. 헤어집니다. 그래서 네. 길을 따라가다가 네.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어. 그게 오지를 않으니까 이 엄마하고 아버지도 상당히 엘리트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니가타 지점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 니가타로 갔는데 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에다 신고를 해요. 네. 우리 같으면 중학생이 집에 안 들어왔다고 신고하면은 아이 좀 이따 들어올 겁니까?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럴 맞아, 텐데 맞아. 그 당시에 77년에 이미 일본 경시청은 어. 경찰이 나와가지고 경찰견을 데리고 네. 나온 다음에 수사를 요코다 했구나. 메구미가 입던 그 잠옷을 이제 네.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네. 그 이제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납치된 지점, 집 앞에서 해안을 거쳐서 집 앞으로 오는 지점에 정확히 이 지점에서 납치됐다고 경찰이 제가 가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여기가 납치된 지점인지를 아냐? 이랬더니 그 경찰견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쭉 쫓아오는데 그 아기가 걸어갔던 냄새를 쭉 맡다 거기에 주저앉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냄새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주민들을 그 당시에 경찰이 탐문한 결과 네. 수상한 남성 2-3명이 서성이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일제 승용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한 바닥까지 한 600-7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그 북한 공작원들이 납치를 해서 네. 그 바다 쪽으로 끌고 가서 네.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던 북한 네. 공작선에 태워서 끌고 간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 요코다 메구미의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부모님을 이제 만나 뵀었는데 네네네. 아버님은 몇 해 전에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렇죠. 이번에 모친인 요코다 사케이 씨만 만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그게 우리도 그 실종 사고가 있긴 있는데 부모님들 심정은 참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네, 그래서 뭐 그 평생 뭐 네. 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죠. 사실 그 우리 왜 서울 시내 이렇게 그 저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자녀들 잃어버려 가지고 그 플랜카드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말 제가 한 10년 전부터 봐온 그런 플랜카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아버지는 그분 아버지는 이제 딸 그 찾으려고 그냥 전국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실 텐데 납북자 가족들 또 뭐 우리 탈북민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말 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일단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차관 좀 또 좀 국제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는 것도 뭐 일단 다 인권 문제인데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우리는 왜 뭐 태영호 의원님 이번에 만났죠, 바이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우리가 뭐 납북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은 하지 못했는데 네. 태영호 의원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만찬 자리에 본인이 이제 직접 다가가서 네네. 난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 태영호다. 네. 내 고향은 원래 북한이고 영국에서 외교관을 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정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만났고 태영호 의원 또 그
아주 민첩하게 용어를 그 장면을- 하셨던. 아, 그렇죠. 그럼 네. 뭐 당연하겠죠. 그 외교관이니까 그걸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본인 유튜브에 올려서 저희가 이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태용호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자리는 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태용호 의원이 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행사 진행하는 쪽이나 이런 데서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런 메시지들이 좀 우리도 네네네. 김정욱 선교사가 네. 북한에 억류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됩니다. 그렇게 되겠다. 네, 그 적어도 그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1차적 관심을 돌리고 있는 6명의 억류자들. 맞아. 이분들은 한국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 뭐 500명에 이르는 국군포로 또 다른 그 정도 규모의 알려진 그 납북자분들 이런 분들도 돌아와야 되고요. 이산가족 문제 또 탈북민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산가족이죠.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북에 살 때 그 일단 남조선 출신이라고 해서 노동당에서 따로 네. 관리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국군포로는 아니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남한 분들인데 어떻게 북한이 하니까 이게 6.25 때 그냥 못 모르고 그렇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뭐 평양에서 뭐 평양냉면을 공수해 와가지고 두 사람이 뭐 맛있게 먹으면서 뭐 이렇게 네. 단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정은이 평양에서 가져와야 될 거는 평양냉면이 아니라 네. 6명의 납북자, 그렇죠. 네. 납북 억류자였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단추를 그런 부분만 잘 깼어도 김정은한테 이렇게 좀 하자고 설득하고 압박하고 했으면은 그 남북 관계를 그렇게 비참하게 이벤트만으로 하다가 비참하게 말아먹고 지금 비난받는 이런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일단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글쎄요, 유가족분들하고 또 여기 기다리는 뭐 가족분들, 네, 더 많은 가족분들이 또 네.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탈북자 출신 또 우리 태용호 의원님께서 직접 만났었던 장면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인권에 관한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로 끝마치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